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26만원이고요. 오늘은 플러스 11만원입니다. 4월 들어와가지고 계속 손실 나다가 드디어 오늘 수익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다행입니다. 계속 손실 나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 올려가지고 약간의 자신감은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전히 4월달은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연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이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0.25포인트가 아닌 좀 0.5포인트 이상 빅스텝 인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긴축 쪽에 어떤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미국 증시를 요즘 좀 민감하게 많이 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에서 깰 때마다 이제 계속 지켜보는데 하락하고 있는 걸 들어올리려고 무지 노력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쯤에 다우가 한 0.2 정도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2인가 그 정도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방어를 잘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긴축 이 부분에 대한 뉴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쭉 이제 밀려버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이 10년물 미국 국채가 국채 금리가 2.6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2.25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 2.55까지인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2.6까지 올라갔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미정시는 금리 인상 우려감, 빅스텝 금리 인상 이 부분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때 말씀드렸죠.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악재가 큰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한 가지인 금리 인상 부분 이게 작용해갖고 지금 밑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이 4월 6일이고 4월 7일 8일 목금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4월 중순부터는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4월 중순부터는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시장이 아래쪽으로 많이 누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하락 압박을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지금 꺾여버렸기 때문에요. 이걸 다시 들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가면 목요일은 또 그나마 봐줄 만한데 금요일쯤 되면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 압박을 많이 받게 되면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밤에 미증시가 들어올리려고 무지 노력했기 때문에 힘없이 쭉 흘러내리는 급락하는 모습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로 들어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빠지는 걸 대비를 해서 시장에 하락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보시면 미증시가 하락해 버리니까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갭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 쭉 흘러내릴 때는 미국 선물 지수가 또 마이너스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빠졌는데 장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하니까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은 시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오늘도 뉴스 봤지만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봉쇄 공격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러시아군이 그 민간인들을 그 총살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국 그 국민을 그것도 그 전쟁하다가 군인들이 싸우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전쟁하다 보면 이제 내가 죽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 총을 들지 않은 일반 민간인들을 그렇게 총살을 시킨다. 이건 전쟁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엔하고 그 유럽 서구 쪽에서 러시아의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왜 안 좋으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협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기 나라 국민이 그 무참하게 처형됐는데 이걸 그냥 다 덮어버리고 우리 협상하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좀 더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군이 보이면은 응징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좀 불리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키우 쪽에 그 지금 수도 키우가 지금 북쪽에 있죠.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이 중에 약간 북쪽편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이 공격하러 들어가 봉쇄했던 그 러시아군들이 전부 다 후퇴를 해갖고 국경선 밖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갖고 재정비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돈바스 지역인가 여기 부분하고 그다음 남쪽에 있는 이 지역하고 여기를 지금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하는 이유도 보니까 크림 반도를 예전에 지금 그 러시아가 공격해갖고 뺏어버렸는데 이 크림 반도가 러시아하고 땅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그 크림 반도가 필요한 이유는 흑해 함대가 지금 그 러시아에서 얼지 않는 바다가 이 흑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저쪽 알래스카하고 북쪽 지방은 다 얼어버리죠, 겨울에. 근데, 얼지 않는 바다가 이제 흑해 쪽인 것 같은데, 여기, 그 흑해 함대가 여기에 주둔을 하려면, 크림 반도가 러시아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확한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상식으로. 그래서 이 흑해 함대를 그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크림 반도가 필요한데, 이걸 점령해 놓고 보니까, 러시아하고 땅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힘들죠, 상당히.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동부 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인가 여기를 점령하고 반군이 있는 지역 점령하고 그다음 남쪽에 있는 이 지역만 다 점령하면 육지로 붙어가지고 크림반도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러시아가 공격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군이 오히려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전력 면에서 지금 그 수도 키우 포위해 가지고 있다가 도망갈 때도 뭐 탱크 같은 거 다 내버려두고 그냥 막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하고 비교했을 때 사기 면에서나 군 그 병력의 어떤 그 경험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돈바스 지역하고 남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도시 이름 뭐다 완전 초토화됐던데요.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키우에서 뺏는 병사 그 병력을 공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돈바스 지역이 있다고 치면 러시아 쪽에서 이 돈바스 지역으로 이제 병력이 우크라이나 군하고 대치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러시아군이 여기서 뒤를 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 이제 양쪽에서 포위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봤었는데 문제는 이 지역 빼고 나머지 전체가 우크라이나가 다 지금 러시아군이 다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이제 그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풀려나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도로도 다시 막 뚫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동부 쪽하고 남쪽에 있는 이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병력들이 전부 다 힘을 집결해 가지고 뒤에 이쪽 우측에 있는 이쪽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평원지대랍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이제 그 탱크 부대들이 집결해 가지고 엄청난 그 대규모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만약 밀리게 됐을 경우에 그냥 항복하고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소형 핵무기도 있고 화학무기도 있는데 그냥 졌다 그러고 도망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을 때 최악의 상황에 어떤 그뭐 화학전이라든가 소형 핵무기 이런 쪽에 어떤 위협까지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이 장기화될 뿐만이 아니고 좀 더 심각한 사태로 빠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건 항상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 더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면서 죄송한데요. 일단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국의 확진자 숫자가 1781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SD 바이오센스 매수했을 때 아마 요때였던 것 같아요. 한 5, 6일 전인데 이때 중국의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800명 정도 됐거든요. 800명 해가지고 상하이를 봉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쇄를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확산이 이제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조용하길래. 근데 오늘 발표가 1781명으로 그때보다 2배나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봉쇄도 풀지 못했는데 봉쇄를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못 나오게 다 봉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더 늘고 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봉쇄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1700명이 전부를 갖고 한 10,000명대 정도로 가버리게 됐을 때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봉쇄를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걸 못 잡게 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한 것처럼 그냥 심하게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격리하는 게 아니고 격리 포기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심하게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너무 많은 사람이 퍼져버리면 PCR 검사가 못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퍼져나가고 통제 불능이 돼버리면 봉쇄하기도 힘들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에 어떤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증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의 확진자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금리 인상 부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확진자 이 세 가지 정도가 현재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투자하면서 그런 거만 알 필요 뭐 있노? 그냥 종목만 잘 고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매하는 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증시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을 정리하고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종목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심각해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다른 우량 종목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져버리고 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을 이제 잡는 거죠. 이런 식의 그걸 하기 위해서 얼른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항상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말이 좀 길었고요. 자, 그다음 제가 매매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신원을 2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500만원대를 티플렉스 매수하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오늘 일단 신원을 손절했습니다. 이거 200만원 정도 그냥 길게 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 뭐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길게 보고 그냥 보유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손절해버렸습니다. 이거 손절 얼마 했냐면, 신원이 2075원에 팔았네요. 거의 뭐 지금 저가에 팔았네요. 빠져갖고 계속 횡보했기 때문에 2075원에 여기쯤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 확진자 뉴스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서 한국산 의류를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옷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한 30만 명 나오니까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산 옷을 구입하지 마라. 그 옷에 코로나균이 묻어갖고 전염될 수 있으니까 옷을 구입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게 또 한국 옷을 파는 상점에 또 확진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한국 의류를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신원이라는 종목이 의류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듣고 나서 이게
그 남북 경협 뭐 개성공단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의류를 구입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의 확진자가 좀 줄어들 때까지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한국산을 그 통제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뉴스 듣고 나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일단 의류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안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 손절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티플렉스는 500만원대 가지고 있었는데요. 분할 매도해가지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오늘 그 수익 나는 게 대부분 티플렉스에서 났을 겁니다. 분할 매도해갖고 지금 비중을 줄였어요. 얼마가 있냐면 300만원 남기고 200 몇십만원 정도를 전부 다 이제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그 오늘 추가로 잡은 게 뭐냐면 유니온 잡았습니다. 요거 보시면 5분봉입니다.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들어올렸죠. 제가 아마 요쯤에서 잡았을 것 같은데요. 얼마에 잡았냐면 장 끝나고 나니까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유니온을 7,710원에 잡았거든요. 여기 맞죠? 7,710원.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요 급등할 때 뭐가 나왔냐면 뉴스가 히토류 부족 사태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도 문제지만 지금 국제 유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WTI가 102달러 정도.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문제지만 원자재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원자재 부분 식량 부분도 언급이 됐었어요. 오늘 그 지금 보시면 오늘 식량 관련주 중에 신성홀딩스 지금 급등했죠. 식량 관련주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그 누보 같은 이런 종목, 샘표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올라간 게 왜 그랬냐면 러시아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자꾸 봉쇄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러시아의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에 식량을 공급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식량 같은 거 이런 거 너한테 안 주겠다 이런 느낌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이 계속 급등하니까 오늘 그 식량 관련주 중에 신성홀딩스가 대장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마찬가지죠. 원자재 쪽에 광물 자원 이런 것도 다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히토류 부분이 부족한 뭐 어떤 그런 관련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장중에 제가 그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기 나오죠. 특징 지역구 유니온 해가지고 히토류 가격 폭등 정부 비축 계획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자재 값 급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류 부분으로 뉴스 나오면 유니온이 대장으로 봐야 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항상 히토류 뉴스 나왔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강했던 게 유니온이 대장격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티플렉스는 한 3등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티플렉스가 강하고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고 유니온은 거의 오르지를 못했죠.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니켈이 급등하면서 니켈 관련주에서 티플렉스가 급등했었고 이때는 유니온이 못 따라갔죠. 근데 오늘 뉴스는 히토류 관련한 뉴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히토류를 티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긴 한데 이 대장이 유니온이니까요. 그래서 유니온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 유니온을 제가 7,710원에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뉴스가 히토류 관련한 뉴스가 떴는데 여기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뉴스는 그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부분은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거는 단타들이 막 따라 들어오니까 그냥 틀어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눌린 거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료가 하락할 재료는 아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면 최근에도 올리려고 얘가 많이 노력했어요. 보시면 올리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좀 밀렸는데 그래서 이건 앞으로 위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플렉스 한 300만원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유니온 100만원 정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요건 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심할 거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면 갑자기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쭉 뒤로 빠지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부터 방송할 때 제가 지금 되게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전쟁이 격화되면 국제유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증시가 하락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증시가 하락하면 히토류든 그다음 뭐 석유 관련주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니온은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잡은 게 한국주철관인데요. 요거는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화성밸브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동양철관, 그 다음 뉴보텍, 한국주철관,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서울시에서 오래된 상수관로 3073km 정도 되는 그 상수도 관을 교체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수관을 3000km면 엄청나게 그 긴 길이가 되겠죠.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수도관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그렇게 해갖고 시간에 거래해서 움직였죠. 그래서 대장이 이 종목입니다. 화성밸브가 오늘 대장은 화성밸브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대장은 뉴보텍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뉴보텍이 대장인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오늘 새롭게 이제 강했던 게 그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가 대장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대장인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갭으로 뜨면 이게 무조건 눌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보시면 분봉으로 딱 봤을 때 딱 그 그림이 나오죠. 갭으로 뜨니까 못 들어올리니까 뒤로 밀려버리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안 잡고 왜 한국주철관을 잡았냐면 뒤로 빠졌죠. 빠졌는데 얘는 지금 거의 안 올랐거든요. 이 화성밸브 같은 이런 종목은 지금 급등 한번 하고 지금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국주철관 이 종목이 지금 시세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고 실적 보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땅속에 묻는 그 굵은 관 있잖아요. 도로 밑에 이렇게 큰 관 이게 아마 주철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상수도 잘 몰라가지고 대충 느낌에 이 굵은 파이프 이게 한국주철관이고 그 다음 이게 골목으로 들어가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PVC 파이프 같은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그게 아마 뉴보텍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관들의 어떤 밸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화성밸브 같은 이런 종목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동양철관도 마찬가지 그 한국주철관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얘가 가장 좋아 보이길래 한 100만원 정도 잡자 싶어가지고 지금 100만원 잡았습니다. 요거 지금 실제로 100만원 잡고 또 100만원 잡고 해가지고 다시 그 절반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딱 제가 잡은 가격 정도 됐습니다. 요거 뭐 굳이 하도 이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시간에 급등하고 나서 갭으로 뜨면 일단은 안 잡고 지켜보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그 모험이잖아요. 상한가 못 들어가고 밀려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재료가 상수도 교체하면은 파이프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그 호재성 뉴스는 맞다는 거죠. 근데 호재성 뉴스인데 갭으로 뜨면 누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누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기다려가지고 쭉 빠졌을 때 얼마에 잡았냐면 이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국주철관 만원에 잡았습니다. 처음에 빠져갖고 여기서 만원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빠지길래 추가로 더 잡았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잡고 이익 실현인데 한국주철관 만원에 잡고 아니다 싶어 다시 팔아버리고 처음에 만원에 잡았다가 못 올라가길래 다시 만원 본전에 그냥 팔아버렸고 그 다음 다시 잡았네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빠졌을 때 9,930원 내려가 9,93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했네. 9,930원. 그 다음 9,870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200만원 잡았다가 다시 올리길래 절반을 팔았죠. 얼마에 팔았냐면 200만원 너무 비중이 많다 싶어가지고 9,960원에 여기서 절반을 줄여갖고 현재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게 그 꼬리 달고 원봉으로 너무 길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시간에 보고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빠지면 정리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물이 많아가지고 당장 돌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돌리는데 그래서 요거 정리해버릴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되네요.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은 게 뭐냐면 덕신하우징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보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왜 그 생각했냐면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그때는 얘였거든요. 어디 갔죠? 조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 가구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 가구를 잡아갖고 잘 가고 있다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갭 뜨고 나서 밀렸죠 이날. 이래갖고 이제 손실 보고 정리해버렸는데요. 손실까지는 안 봤습니다. 거의 벌었던 그냥 본전해갖고 팔았던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이거였었죠. 이제 기억난다. 덕신하우징을 이제 기억나네요.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이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는데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상한가에 제가 그 4월 1일 날입니다, 이거. 4월 1일 날, 손실 보는 거 싫다 이러면서 시간에 상한가에 다 팔아가지고, 그때 25만원 플러스 시켜가지고 수익 전환했을 때,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밀렸죠. 밀렸는데, 이때 끌어올린 세력들이, 시간에 상한가 땡겨 올려갖고 막 끌어올린 세력들이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렸는데, 얘들이, 손을 튼 게 아니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력들이 틀고 이제 손절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끌어올리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길래 분봉으로 보시면 거의 끝날 때 했을 겁니다. 덕신하우징 2425원요. 2425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싹 들어올리는 모습 보고 요런 느낌이면은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고 지금 한 4% 정도 수익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잡았는데 그 마지막 순식간에 끌어올려갖고 플러스 4%나 지금 이익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에서 지금 조금 밀리고는 있어요. 시간에서 한 2.5%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 모양이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시간에서는 밀리고는 있지만 자고 나면 또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뭐 자꾸 던질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서 또 보면은 또 어디 될지 모르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은 100만원치를 잡고 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잡았고 그 다음 이건홀딩스도 같이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이제 덕신하우징이 올라가면 재건축 관련해서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관련주 중에 한국 가구를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투자 유의 지점 걸리고 나서 갭 떴다가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또 매매해봤던 종목이고 해서 얘는 안 잡았고요. 시간에 볼까요? 밀리고 있죠. 이건홀딩스는 조금 특이한 게 덕신하우징하고 다 뒤로 밀리는데 얘 혼자서 양봉으로 들어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의외로 또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세력 마음이지만 그래서 이건홀딩스도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티플렉스 300, 유니온 100, 한국주철관 100, 덕신하우징 100, 그 다음 이건홀딩스 100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미국 선물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주철관 얘는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 이거 당장 들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은 하락하고 있어서 팔 수가 없죠. 이건 그대로 가져갈 거고 이건홀딩스도 괜찮고요. 유니온 쪽은
쪽으로 하든지 티플렉스 유니온 유니온 쪽으로 한 100만원 정도로 더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빠지고 있어 가지고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네요. 일단 오늘 저녁에도 미증시가 빠지게 되면 그림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상봉 느낌이 나기 때문에 밑으로 쭉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고 맞춰가지고 종목을 약간 변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일단 미국 선물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0.5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그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방송할 때 참고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마감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쯤 아침에 한 7시쯤 방송을 녹화를 하는데 이 유튜브에 올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요. 한 7시 한 20분이나 30분 되면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 결과 보고 내일 아침 시황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